어떻게 죽을 것인가? 현대인은 이 절박한 문제를 의학과 기술의 손에 맡겼다. 그 결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영양공급관과 심폐소생술에 의존해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오늘날 생의 마지막 순간의 흔한 모습이 돼버렸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까진 더 끔찍한 과정을 감내해야 한다. 화학요법과 방사능 치료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정신은 피폐해져 간다. 극심한 통증, 구역질, 선망 등으로 더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육체가 파괴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지막에는 가족과 작별의 인사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차가운 병실에서 죽어간다. 세계적인 사상가이자 외과의사인 저자 가완리는 이렇듯 죽기까지의 과정을 의학적 경험으로 만드는 실험이 시작된 것은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실험은 실패로 끝나고 있는 듯하다고 일갈한다. 실패라고 단언하는 까닭은 우리가 이 싸움을 통해 얻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고작 몇 개월에서 1, 2년 정도의 생명 연장을 위해 잔인한 싸움을 계속할 뿐이다. 게다가 그렇게 해서 얻은 약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남은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혹독한 치료와 그에 따른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 이처럼 현대의학은 사실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인간의 신체가 결국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붙잡고 소모적인 싸움을 벌여왔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Being Moral이라는 원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언젠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대체 무엇을 위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의학적 싸움을 벌여야 하는지 묻는다. 혼자 설 수 없는 순간, 노화하면서 우리 몸의 각 부품이 노쇠해져 결국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상태에 이를 때, 삶의 마지막까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할 때, 현대의학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인구 구조의 직사각형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50세 인구와 5세 인구가 비슷하며 30년 후에는 80세 이상 인구와 5세 이하 인구가 맞먹을 전망이다. 한국에서도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65세 이상 인구가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툴 가완디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러한 사회 현실과 맞닿아 있다. 그동안 현대의학은 마음과 영혼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공격적으로 치료하는 데 집중해왔다. 하지만 정작 길어진 노년의 삶과 노환 및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노쇠해지거나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죽어갈 때 취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걸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죽음 자체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지만 인간답게 죽어갈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인간다운 마무리를 돕기 위해 저자는 의사로서 말기 환자들을 돌본 경험과 아버지의 임종을 직접 겪으며 고뇌했던 값진 경험을 차분하게 풀어놓는다. 요양원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자. 현대의학과 보건체계는 육체와 정신이 점점 쇠락해져 더는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년에 직면하는 각종 질병을 공격적으로 치료하는 것과 함께 요양원이라는 보호시설을 고안해냈다. 겉으로만 보면 이 방식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요양원이나 공격적 치료에는 공통된 문제점이 있다. 바로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요양원의 경우 이 획일화된 시설에는 한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기 결정권과 자율성을 빼앗는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한다. 규칙과 안전에만 집중하는 탓에
개개인의 삶에 대한 고려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이 때문에 시설에 수용된 노인들 상당수가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진다. 저자는 소모적인 의학적 싸움을 중단하고 인간답게 죽어갈 수 있게 도우려면 먼저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할 의료계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 하나는 노인 병학에 대한 관심이다. 관절염, 당뇨병, 심장질환 등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환자들과의 의사결정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의사가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이런저런 정보를 나열하기보다 해석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환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이를 해석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처가 무엇인지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삶의 마지막 단계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의료진의 해석적 태도가 중요한 까닭은 마지막에 이른 환자들이 원하는 게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데만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치료에 매달리는 건 자신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저자는 실제 환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고통을 줄이고 삶의 품위를 유지하고 다 끝내지 못한 자잘한 일들을 처리하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생명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바로 그 일상의 가치들을 실현하고 싶기 때문일 뿐이다. 남은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자기만의 삶의 이야기를 완성하고 싶은 것이다. 더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위험이 있다면 어떤 환자도 맹목적인 생명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는 그다지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돈을 더 바라지도 권력을 더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가능한 한 이 세상에서 자기만의 삶의 이야기를 쓸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전한다. 미국에서 실시한 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한다.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말기암 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삶의 질이 훨씬 나빴고 환자들을 돌봤던 사람들도 그들이 사망한 지 6개월 후 심각한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3배나 높았다고 한다. 또한 완화치료 전문팀과 상담한 말기암 환자들은 화학요법 치료를 더 일찍 중단했고 대신 호스피스 케어를 더 일찍 택했으며 삶의 마지막 단계에 고통을 덜 경험했다. 더욱이 이들은 일반적인 연명 치료를 받은 사람들보다 25%나 더 오래 살았다는 놀라운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고 인간답게 살다가 죽음을 맞고 싶어하는 인간의 보편적 소망을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의식 변화와 함께 우리 자신의 사고 전환도 요구된다. 시작은 우리는 모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다. 그리고 생명을 연장하는 데 집착하기보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죽음과 마지막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직면하기 어려운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이 어려운 대화가 가져다주는 혜택은 적지 않다. 미국 위스콘신주 라크로스 지역에서는 1991년부터 의료진과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 시기에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대화를 나누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 결과 이 지역 주민들이 생애 마지막 주 6주 동안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과 종말기 의료 비용은 전국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기대 수명은 전국 평균보다 1년이나 길었다. 끝으로 저자는 인간답게 죽어갈 수 있도록 환자를 돌보는 방식으로 완화 치료를 소개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발전해온 완화 치료는
공격적 치료 대신 가능한 한 오래 의식을 유지하며 고통을 최소화하고 존엄하게 남은 삶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저자는 완화 치료의 발전이 자축할 수준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완화 치료 분야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될 만큼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이 환자를 돌볼 때 같은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인다. 아툴 가완디는 1965년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출생으로 인도인 미국 이민자 의사 부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윤리학과 철학을 공부했으며 하버드 의대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공중보건에 관심이 많아 하버드 보건대학에서 공중보건학 석사 학위도 받았다. 현재 보스턴에 있는 브리검 여성병원의 일반 외과의, 하버드 의대와 하버드 보건대학교의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의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2002년 전미 도서상 최종 후보, 2007년 아마존 10대 도서에 선정되며 저술가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그는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100인의 이름을 올렸으며 2015년 영국 프록스펙트가 선정한 세계적인 사상가 5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